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국가배상법 2조, 5조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조금 까다로운 6조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십시다. 294페이지를 같이 보죠. 자, 이 배상 책임자라는 얘기는 이제 누구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거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우리 헌법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 책임자처럼 정하고 있지만 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의 경우는 이제 민법에서 규율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이 국가배상 책임자,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논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사무의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 줄여서 사무 귀속 주체라 하죠. 와,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주체 또는 비용 부담자를 구분해서 항상 생각해 보시고, 이 둘이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둘이 달라졌을 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자, 거기 이번에 사무 귀속 주체라는 얘기는 사무의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죠. 사무의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 다른 말로 관리 주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의 귀속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 그 다음에 3번의 비용 부담자 또는 비용 부담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 이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둘이 혹시 달라지면 항상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일단 거기 3번 밑에 가면 박스 안에 이제 국가배상법 제6조가 있죠. 6조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6조 제1항, 자, 제2조, 그리고 5조, 각 이 동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2조 공표, 5조 공표에서 2조라든가 또는 5조에 따라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일단 끊어보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5조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게 전제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6조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라든가 또는 5조에 의한 배상 책임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국배법 제2조의 성립 요건, 우리 어제 공부했죠. 공무원이 뭐 직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집행 중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하여튼 2조나 5조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2조 또는 5조상의 책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끊고, 자, 공무원의 선임, 감독, 자, 이 공무원의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무의 귀속 주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관리 주체, 공무원을 선임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리 주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선임 감독, 특히 이제 2조일 때 문제겠죠. 2조일 때. 그 다음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이게 5조일 때 문제일 텐데, 문제는 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는 관리청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혼동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앞에 건 쉬워요.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의 선임 감독. 그래서 이 선임 감독이라는 게 상관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무원을 뽑은 그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도 이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관리청을 뜻하는 게 아니고 관리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 관리 주체. 네, 거기서 혼동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무의 귀속 주체, 사무 귀속 주체 또는 관리 주체, 표현은 혼용해서 써도 돼요. 그래서 사무 귀속 주체 또는 관리 주체라고 하죠. 이런 자와 그 다음에 공무원의 봉급,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비용 부담 주체 또는 비용 부담자라 하죠. 자, 이런 애들이 둘이 뭐 하지 않을 때? 동일하지 아니할 때. 그죠? 키워드가 동일하지 않냐. 그러면 언제 동일하지 않느냐?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기관임 사무일 때 동일하지 않게 되죠. 달라지게 되죠. 기관임 사무일 때. 기관임 사무일 때는 이게 둘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상급단체 사무를 하급단체장에게 위임했다. 그러면 일단 보통 상급단체가 사무의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되면서 관리 주체가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진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보통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통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관임 사무일 때는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죠. 동일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래서 동일하지 아니하면 대표적인 예가 기관임 사무일 때, 이럴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그러니까 누구도 당연히 사무기속 주체도 책임을 지고 덧붙여서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 조문의 입법 취지가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확대해주는, 피고를 좀 더 추가해서 확대시켜주는 그런 취지의 조문이에요. 사실 뭐 일반 국민은 사무기속 주체가 누구고 비용 부담자가 누군지 알 턱이 없으니까 이 둘 다를 다 피고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문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거 취지를 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3번에 가번에 가서, 자, 일단 2번부터 보실까요? 2번에 사무기속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에서 당해 사무가 국가 사무일 때는 국가가 사무기속 주체가 되고, 자치 사무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기속 주체다. 따라서 기관임 사무의 경우는 거기 2번의 세 번째 줄이에요. 기관임 사무의 경우는 사무를 위임한 위임기관에 속한 행정주체가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임 사무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국가 사무가 기관 위임되는 경우가 있겠죠. 국가의 일인데 이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되면 국가 사무가 기관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쉽게 알아요. 근데 요거는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 잘 보십시다. 자치사무가 기관임 되는 경우, 이것도 있겠죠. 이것도 꼭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자치사무가 기관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방향이 예를 들면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아요. 쉽게 예상하는데 이건 별로 어려움 없이 안 받아, 충돌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국가기관에게 위임되는 경우, 마치 거꾸로 위로 위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의 사무가, 서울시장이 처리해야 될 서울시 사무가 만약에 관악구청장에게 위임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의 사무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자치사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국가기관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치사무가 첫 번째, 자기보다 하나 더 아래 단계의 하급 또는 하급 지자체장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국가 기관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하는 얘기고요. 자, 계속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먼저 학습부터 하고 좀 공부합시다. 3번에 가서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가번에 6조 1항의 입법 취지. 6조 1항의 입법 취지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번에 가면 국배법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의 의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국배법 6조 1항에 가면은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대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비용 부담자가 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우리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가장 쉽고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편의상 도로 교통법 사례라고 할게요. 신호기 관리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할까요? 이왕이면 서울. 자, 서울시장이 신호기에 대해서 설치 관리상에 일단 책임을 지고 사무를 집행해야 한다 했을 때, 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서울시장의 사무를 서울 지방 경찰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신호기 관리 사무를 지금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사무가 국가기관에게 위임된 거죠.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서울시장은 뭐 서울시의 이 공무원이겠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제 국가공무원이죠. 경찰은 제주도를 제외하는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죠. 경찰은. 자,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신호기와 관련된 행한 모든 행위, 적법행위든 불법행위든 간에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거죠. 법적 효과가 귀속이 되죠. 일단.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이때는 서울시가 사무 귀속 주체다. 또는 서울시가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서기 때문에 관리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다. 지방자치법 법전 한번 열어보세요. 132조. 141조. 바뀌었지? 141조. 지방자치법 141조.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위임된 사무에 관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단 지출의 동그라미, 지출이라는 얘기는 밖으로 이제 쓰겠다는 얘기죠.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했을 때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부담 동그라미, 부담. 이 지출하고 부담은 여러분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지출이라는 것은 밖으로 쓴다는 얘기고 부담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뒷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 밖으로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지출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 서울시장의 신호기 관리 사무, 서울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국가가 월급을 지급하고,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 집행하는 거니까 지금 결국 여기서 비용을 지출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통 말하기를 위에 이런 경우를 실질적 또는 대내적 비용 부담자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자를 형식적 또는 대외적 비용 부담자 이렇게 보통 칭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를 위임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위임받은 쪽에서 지출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위임의 형태죠. 위임의 경우.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항상 그 기관임이 이루어졌을 때, 특히 사무 위임이 이루어지면 사무를 위임하는 쪽에서 돈을 대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위임받은 쪽에서 지출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 선단 말이죠. 복잡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누구 일인데? 원래 서울시 일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딱 책정해서 그 돈을 넘겨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항상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실제로 비용과 관련된 책임을 이제 두 명이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용 부담자가 둘이 보이니까 이럴 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문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딱 써놓고 6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요. 6조 1항 마지막에 가면, 자, 동일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이 둘 중에 비용 부담자가 그 두 명인데, 대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대외적으로도.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아니다, 둘 다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지금 294페이지 3번에 나온 얘기는 결국 뭐하고, 즉, 형식적 비용부담자하고 실질적 비용부담자. 즉, 다시 말하면 비용부담주체가 지금 비용을 부담하는 자하고 지출하는 자. 이 둘이 갈라졌을 때 이게 학설 대립의 의미가 있죠. 만약에 실질적 비용부담자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같아버리면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자만이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비용부담 책임은. 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써놓은 이유는 도로법 사례 등에 가면 이 둘이 같아져요. 자, 옆에다가 비교해서 한번. 일단 어차피 오늘 그 부분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자,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법 사건들 또는 하천법 사건들. 좀 이따 우리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유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뭐 국가기관으로서, 보통 이제 국도 같은 것들은 교통부 장관이 국도에 대해서 원래 관리청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를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구역에 있어서 국도의 관리 사무를 위임했다라고 해봅시다. 도로 유지를 하지 말고 그냥 국도로 합시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또 자 이랬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공무원이고 이렇게 딱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지금 관리청과 관리주체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의 법적 행위의 모든 효과는 이 국가에게 귀속이 되니까 일단 이런 사례에서는 대한민국이 사무 귀속 주체로서 관리 주체의 성격을 같이 갖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법 같은 경우는 특칙 규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칙 규정이 있어서 서울시가 비용을 다 부담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이 서울시가 형식적이든 간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구분할 것 없이 서울시가 만약에 비용을 몽땅 부담한다라는 조문들이 보통 있죠. 따로 이따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용부담 주체가 돼버리면 이때 6조 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비용부담자가 누구냐에 대한 학설들이면 의미가 없죠. 그냥 서울시가 비용부담자다.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해 놓은 것은 비용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이 있으면 사실 이 학설들이면 의미가 없고 이런 비용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이 없는 도로교통법 사례 이런 경우는 이 학설들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네. 자, 계속 가봅시다. 어차피 문제를 좀 뒤에서 계속 풀어보면 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아직은 조금 감이 좀 덜 오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먼저 295페이지로 가서 일단 판례를 보십시다. 판례 295페이지 6조 1항의 비용부담자 의무에 관한 우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그때 비용의 실질적 궁극적 비용부담자는 국가. 그러니까 위의 사례를 들어올 때 이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라 할지라도 6조 1항의 비용부담자로서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취지의 판례거든요. 그럼 이런 취지의 판례는 결국 자, 한번 봐보세요.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위임되면 일단 이 국가가 뭐가 되죠? 사무 귀속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뒤집으면 되니까, 이거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면 일단 국가가 사무 귀속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 국가가 뭐가 되죠?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된다?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는 사무 귀속 주체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 6조 1항에 따라서 형식적 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도 너도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져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상 책임을 지라는 그게 이 법의 입법 취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를 우리 판례가 존중해서 보통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배상 책임을 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900배 6조 이상의 배상 책임자다. 비용부담자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판례가 병합수를 취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책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뒤에 295페이지 오른쪽 판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판례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줄 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자, 더 보지 말고. 그러면 일단 사무기속 주체가 누구죠? 국가죠. 그죠? 사무기속 주체가 국가가 되죠. 이럴 때는. 첫 번째 줄 딱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사무기속 주체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뭐가 되죠? 실질적 비용부담자. 그 다음에 누가? 그죠?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또 바보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식적 비용부담자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뭐죠,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청이죠. 행정청이고, 관리 주체는 누가 돼요? 국가죠, 국가.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든 뭐 저런 관계든 간에 이렇게 사무를 위임받은 쪽에서 뭐가 돼요? 관리청이고 관리 주체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막 이렇게 위쪽으로.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장, 관리 주체는 대한민국 국가가 사무기속 주체, 그리고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 비용부담 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용어 잘 써야죠. 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줄 가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 하더라도, 즉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돈 받아서 지출한다는 얘기죠.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두 번째 판례를 보시죠. 이 두 번째 판례는 보시기 왼쪽에 있는 판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그 관리 권한을 지금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자치사무를 국가기관에게 위임한 경우죠. 그렇죠. 자치사무를 국가기관에 위임했으니까. 그럼 이때 첫째, 관리청은 누구예요? 관리청은 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누가 되죠?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청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관리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서울시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고, 그에 관한 얘기가 두 번째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한편 국배부 6조 1항은 공무원의 선임 감독, 용도비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한 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관리청 산하 경찰관에게 봉급을 대주는 국가가 6조 1항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기 왼쪽 사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뭐 다른 거 없어요. 관리청하고 관리주체만 혼동하지 않으면 돼요. 일단 첫째, 관리청, 관리주체 별도고. 그래서 그것만 혼동하지 않으면 잘 해결할 수 있고, 항상 헷갈리면 머리를 풀지 말고 그림 그려놓고 풀어보세요. 꼭.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특별한 얘기를 봅시다. 그 4번에 도로법 하천법. 거기 4번에 도로법 하천법. 자, 도로법과 하천법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다른 게 없어요. 비용부담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법과 하천법은 비용부담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항상 있어요. 특칙 규정. 저기 제가 발표에 써놓은 비용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을 갖고 있어요. 도로법, 하천법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특징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거기 관련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해석해 놓은 거고, 이거는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297페이지, 296페이지 문제를 풀면서 297페이지 법조문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29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01년 사시 문제가 있죠. 제가 약간 수정한 건데 같이 보십시다. A시를 통과하는 땡땡번 국도의 맵 X 지점은 낙석의 위험이 많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A시는 사고의 예방조치로서 낙석주의라는 경고문을 도로변에 세우긴 했지만 보수를 제때하지 못해서 허술한 상태다. 해빙기 낙석이 도로 안에 굴러 들어왔고 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B가 낙석과 충돌해서 중상을 입었다. 이 경우에 B는 국배법 5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5조의 책임, 성립요건, 준수여부를 따지면 되겠죠. 뭐 그거는 넘어가시고 일단 성립됐다 했을 때 이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에 관한 얘기죠. 누구에게 청구할 거냐? 이게 6조에 관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냐? 그러면은 일단 먼저 국배법 5조의 책임 성립 요건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인가요? 그렇죠? 영조물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공물을 말하고 도로는 대표적인 인공공물로서 대표적인 공공용물이죠. 공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충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관리상의 하자 있었나요? 객관서를 취해도 인정되죠. 주관서를 취해도 인정되죠. 그죠? 지금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지금 보수를 제때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관 어떤 규칙사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충설의 입장인 위법무과실 책임사들은 당연히 책임 인정되죠. 예.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책임이 인정돼. 그래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죠. 그리고 탄핵의 손해 발생했죠. 그래서 5조 요건 다 충족되죠. 이건 뭐 다 넘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냐, 즉 국가배상 책임자가 누구냐. 자, 이런 문제 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무가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 그리고 그것이 위임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제일 먼저 따져야 돼. 무조건. 당연히. 자, 첫째 뭐부터 하라고요? 이 사무의 성질부터 따져야 돼. 사무의 성질. 이 사무가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 그리고 그렇다 했을 때 이것이 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져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사무 유형의 구별 기준에 관한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상 논란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것은 국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무인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각 지역을 통과할 때는 그 지자체장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관리청인데 만약에 A시다. A시를 통과한다면 A시장이 A시 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또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A시의 국도관리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가 기관이면 된 거예요. 국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인데 이것이 각 지역에 대해서 할당을 받아가지고 각 지자체장이 결국 자신이 할당 받아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사무가 기관임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관리받은 한도는 아니 위임받은 한도에서는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관리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사무 유형의 구별 규정에 관한 얘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무의 귀속 주체가 누가 돼요? 즉 관리 주체는 누가 되죠? 이런 것이 오른쪽 국가죠, 그죠? 국가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사무의 귀속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도로법 한번 보자고. 위에 297페이지 위에 참조점 도로법. 자, 도로법 8조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등급이 있다는 얘기죠. 고속국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일반국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도는 크게 두 가지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근데 그 두 개를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에서 따로 관리해요. 따로 규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도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구분해서 고속국도는 이제 고속국도법에서 따로 관리하게 돼 있고, 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게 도로의 등급이죠. 자, 20조로 가봐요.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청. 분명히 관리 주체 아니에요. 관리청이에요. 관리청. 자, 1항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호.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관리청하고 관리 주체를 구분 못하면 이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애들이냐 못한단 말이죠. 일본 애들은 이거 구분 못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죠. 제발 혼용하지 마세요. 우리를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자고요.
자, 도래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름 바뀌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바뀌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원관리청이라는 얘기죠. 국도는. 그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관리청이에요. 원관리청인데 국도에 대해서는 자, 일단 나머지 잠깐 넘어가고 자, 2항 가봅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자, 이런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등등의 입장에서 상급도로는 어디예요? 일반 국도라든가 고속국도죠. 그렇잖아요. 우리 8조 보면 자,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입장에서 상급도로는 일반 국도 아니면 고속국도죠. 그런데 고속국도는 고속국도법에서 따로 지금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빼버리고 그래서 고속국도법에서 따로 빼가지고 고속국도법을 보면은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누구냐? 한국도로공사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 그러면 정리하면 고속국도는 원관리청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게 누구한테? 현재 현 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 됐어요? 됐나요? 어렸을 때 아주 정리해버려요.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고속국도 중에 고속국도는 원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현재 관리청은 법률에 따라서 누구에게?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관리청이다. 됐나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자, 지금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입장에서 상급도로가 고속국도하고 일반국도인데 고속국도는 따로 빼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일반국도죠. 일반국도. 그래서 이런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가로 안에 고속국도는 지금 제외한다 돼 있잖아요. 고속국도법에서 관리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등 입장에서 이 특별광역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이제 뭐가 돼요? 일반국도가 되겠고 일반국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뭐가 된다? 관리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 정리하면 국도를 둘러 나눠서 고속국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말하죠.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관리청인데 한국도로공사에게 위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국도는 역시 원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것이 각 지역의 시도지사 등에게 지금 위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랬을 때 67조 자,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한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인 것. 이거는 지금 현 관리청이 누구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현 관리청. 그래서 국도는 원래 관리청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현 관리청은 고속국도는 누구예요?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일반국도는 시도지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서 현 관리청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 지역을 통과하는 구역이라면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부담하죠? 그죠? 부담은 뭐예요? 실제로 서울시 예산으로 돈을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이죠. 그래서 오른쪽 같이 끝나는 거죠. 이런 보시고 오른쪽처럼 만약에 지금 국도인데 서울시를 통과하는 구역이다. 그러면 서울시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관리청,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관리청, 서울시장이 현관리청, 원관리청, 현관리청, 이 용어 구분하세요. 원관리청, 현재관리청, 이제 구관리청 그런 표현은 안 쓰죠. 원관리청, 현관리청. 그 다음에 국가가 사무기속 주체, 그리고 서울시가 이렇게 특별 규정에 따라서 비용 부담 주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뭐 다 됐죠. 하천법도 같은 구조예요. 하천법, 도로법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런 하천법과 도로법은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풀기가 더 훨씬 쉽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95페이지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과거의 도로법의 경우 해가지고 관련 규정해서 도로법은 일반 국도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면 이건 이제 원관리청을 말하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등등을 관할구역의 경우는
관리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을 하고 있다. 이건 현 관리청을 말하는 거죠. 현 관리청. 그리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제 현 관리청이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국고로 부담하는데, 현 관리청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안가로 2번. 이렇게 특별시장 등의 일반 국도의 유지 관리 사무는 이건 뭐냐? 법적 성질이 자치사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편에는 철저하게 기관임 사무다. 국가사무가 기관임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리청과 현관리청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부 20조 2항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정 등의 국도의 관리 사무를 처음부터 자치사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소수의 견해이고 우리 판례는 국가사무가 기관임 되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배상 책임자 보십시다. 그러면 특별시장이 관련한 국도의 안전상여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시장은 이때만큼은 국가기관이죠. 이때는 국가하부기관이죠. 이때는. 그래서 국가가 사무기속 주체로 책임을 지고 특별시장이 아니고 특별시 등이 즉 비용부담자로서 형식적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비용부담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가 자신의 예산을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문제 나온 게 이제 2001년 사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무에게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때 이런 문제를 쓸 때는 뭘 쓸 필요가 없어요. 국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가 누구냐에 대한 학설을 쓰면 이것은 쓸데없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297페이지 오른쪽 우리 목차를 한번 훑어보시면 297페이지 노마트 3번에 국가배상 책임자. 자, 목차를 잘 익혀보세요. 문제점 쓰고 첫 번째 뭐부터 쓰죠? 국도 이 사무의 법적 성질. 이 사무가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그리고 이것이 위임됐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그리고 먼저 그거 보고 그것이 위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가사무가 기관임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3번에 가서 사무기소 주체는 결국 국가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비용부담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 첫 번째 6조령 입법 취지는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제가 6조 1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비용부담자가 누구냐에 대한 학설 드리면 안 써놨죠. 쓰면 안 되죠. 쓰면 망하는 거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쓰지 마시고 바로 거기 나번에 사는 경우 쓰는 것처럼 도로에 관해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특칙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제재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칙 규정이 존재하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 A시가 비용부담 주체적 책임을 몽땅 진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하천법도 같은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국가하천이 마치 국도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하천도 기본적으로 원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것이 이제 각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시도지사 등이 현 관리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고 역시 비용부담에 대해서 특별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현 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4대강 사건 이전에 4대강 사건이라 좀 그렇고 4대강 즉 딱 파헤치기 전에 보통 그런 구조였어요. 원래.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천법을 하도 많이 개정을 해가지고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바로 이런 구조예요. 자, 보십시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298페이지 2010년 사시 문제. 갑은 공휴일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시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낚시를 했고 자녀들이 물놀이 했는데 수차례 그전부터 한 적이 있었다. 최근 하천 준설 공사로 인해서 수심이 매우 깊어져 있다. 그래서 갑의 아들 을이 익사했다. 문제에 좀 감정이 실어져 있죠. 하천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다. 시설도 없었다. 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죠, 당연히. 그리고 준설 공사 이전에는 홍수 때가 아니면 이런 어린이가 있을 만큼 깊지도 않았다. 감정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갑이 C씨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해서 배상을 청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까탈스러운 거죠.
법적 쟁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쟁점 찾아가지고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소송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보통 답을 쓰는 걸 좋게 생각해요. 소송적 시간에 따르면서 쓰다 보면 다 걸리거든. 다 걸리거든. 그러면 첫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이행소송이니까 사실 뭐 원고적격 이런 것들은 검토할 이유가 없죠. 있다고 주장만 하면 다 원고가 되니까 뭐 소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다만 관할부분은 생각해 봐야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관할부분이 이게 민사부분인지 행정부분인지, 그거는 첫 번째 들어갈 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누구한테 제기할 거냐, 이건 문제가 되죠. 피고가 누구냐. 그래서 일단 소제기 요건, 소송 요건 차원에서는 뭐 원고적격이니 소액이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안 되고, 이거 써봐야 말짱 꽝이고 쓰면 빵점이고 이거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관할부분이 어디냐. 이건 관할부분이 어디인 것은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피고가 누구냐는 누굴까요? 국배법 6조 해석과 관련된 얘기죠. 6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좀 알기 쉽지 않은 게, 이 하천이 도대체 어떤 하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만약에 지방하천이라면 시시가 당연히 관리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즉, 지방하천일 때는 자치사무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국가하천이면 국가사무가 기관이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뭐로 보든 간에 시시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피고가 될 수 있죠. 왜? 만약에 지금 이 하천이 만약에 우리 소위 지방하천이라면 당연히 이 시시가 사무 귀속 주체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국가하천으로서 위임되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뭐야? 시시가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더 어렸던 것은 참조조문도 없죠. 제가 뺀 게 아니고 원래 없어요. 원래 문제조차 없어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하천법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수업 때 다 들으니까. 이렇게 듣잖아요. 들었잖아요. 조문의 숫자까지 몰라도 내용은 알잖아요. 하천법들 보면 다 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 막 내는 거죠. 예. 조문 없어요. 그래서 이거 피고적 개헌한 얘기는 가정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피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시면 사안의 경우에 시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국가하천, 국이 아니고 국가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못 고쳤네. 국가하천, 국유가 아니고 국가하천. 국가하천일 때는 시시가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사무가 지금 기관인 된 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시시의 시장이 관리청이 되고, 이때는 대한민국이 관리 주체가 되고, 시시는 뭐가 되고 비용부담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시시가 비용부담 주체로서 이 조문 숫자 못 쓰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시가 비용부담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하천이라면 시시가 자기 사무니까 자기가 자치사무로서 자기가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어쨌든 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이죠, 이게. 이 문제에서. 하천법으로 봤을 때 이 문제의 핵심 쟁점,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전심 절차라는 얘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이따 보실 거고, 임의적 절차로서 배상심의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고, 제가 좀 이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본안에 가서는 이제 무슨 문제일까? 이 국배법 5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이죠. 하천도 강학상 공물로서 영조물이죠. 그 다음에 설치 관련해서 하자 인정되죠. 어떤 학설을 치도 당연히 인정돼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5조 요건을 다 충족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피해자가 시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아주 좋은 문제긴 한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이 정도 보시고,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로 가면 너마저 이번에 구상권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뭐 1번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국법 2조 2항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건 이제 공무원이 위법행위, 특히 위법행위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 중과실로 했을 때 이제 국가가 배상한 다음에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뭐 봉급을 차압하고 뭐 이런 거죠. 2번 보시고, 자, 3번 보십시다. 3번. 오른쪽 넘어가서.
자, 이 3번의 얘기가 국배법 6조 2항의 얘기죠. 국배법 6조 2항의 얘기. 자, 국배법 6조 2항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한번 우리 법조문 한번 보자고요. 국가배상법 제6조 2항. 뭐 별거 길지도 않죠. 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상권에 관한 조문이에요. 별거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내부 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죠. 내부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이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석이.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그냥 상식대로 한번 보십시다. 상식대로 뭐 특별히 뭐 일단 여러분 상식을 총동원해서, 자, 칠판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건들은 우리가 민법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민법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자, 이것은 연대보증 구조하고 유사하죠. 연대보증. 연대보증 아시죠? 연대보증. 누가 주체무자? 여기서 왼쪽에서는 서울시. 서울시가 주체무자, 대한민국이 연대보증인과 같은 관계란 말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아무에게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국가 측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무에게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자는 결국 뭐예요? 원래 이때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죠. 그러므로 마치 여러분 보시기 왼쪽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주체무자, 대한민국이 연대보증인. 여러분 보시기엔 오른쪽 국토위원, 도로법 사례는 대한민국이 주체무자, 서울시가 연대보증인.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된다는 기본적인 구도는. 원래 그런 구도죠. 연대보증 뭐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또 이렇게 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생소한 개념인 것처럼 이상한 표정을 보이시면 저는 되게 속상해요. 자, 그러면은 연대보증일 때 우리 기본법리 한번 보십시다. 외부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채무자 또 피해자. 자, 채무자는 채무자. 말이 잘 듣고 있습니다. 채권자 부탁해요.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아무에게나 그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연대보증인에게 최고 검색 형평권이 없잖아요. 자, 그러나 내부 관계는 뭐가 있어요? 부담 부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부담 부분이 이제 0대 100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배상을 하면 주채무자는 구상할 수 없죠.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배상하면 구상할 수 있잖아요. 똑같죠. 별거 없어요. 끝.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학설. 자, 학설을 보시면 첫 번째 사무귀속주체설 그리고 비용부담주체설이 있는데, 자, 이 사무귀속주체하고 비용부담주체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여기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례는 사무귀속주체하고 비용부담주체가, 자, 특히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같죠? 같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례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자, 학설, 일단 1설 사무귀속주체설이 하나 있고 1설. 그 다음에 2설이 비용부담자설은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말하는 거죠.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앞에다가 가로에다가 실질적 설은 더 좋을 거예요.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도로교통법 사례는 같죠. 사무귀속주체, 실질적 비용부담자 둘이 같으니까 결국 누구만 책임져라? 어차피 서울시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 갈 거고.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례는 다르잖아요. 사무귀속주체, 실비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계속.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나가서 기여도설이라는 학설도 있어요. 자, 근데 학설이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자, 판례부터 보자고,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슨 입장? 사무귀속주체설의 입장이다. 사무귀속주체설이라고 해석돼요. 왜? 사무귀속주체가 주체무자니까. 주체무자니까요. 그래서 주체무자가 최종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체무자가 대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으면은 구상할 수 없고, 만약에 비용부담, 그 다음에 뭐 비용부담자가 배상했으면 비용부담자가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무귀속주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꺼놓고 거기까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
밑에 검토 보시기 전에 밑에 내려오면 판례 1번 있죠? 판례 1번 보실까요? 사무기속 주체를 취한 사례 해가지고 이 사건이 여러분 보시기 왼쪽 사례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자,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안산시를 지금 칠판에는 서울시인데 안산시로 바꾸면 돼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안산시 신호기 관련 사건이거든요. 자, 교통신호기의 관리 사무는 원고 안산시. 자, 원고가 안산시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부상소송이에요. 지금 부상책임소송. 그래서 원고 안산시가 안산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사무로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 공무원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사무에 관해서 선임 감독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무기소 주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손해배상. 이건 구상소송이었어요.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원고에게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얘기는 만약에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으면 국가는 안산시에게 뭐 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부를. 그러나 만약에 안산시, 즉 서울시 또 안산시가 배상했으면 안산시는 구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안산시가 배상했으면 구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뭐 연대보증 생각하시면 뭐 그 안에서 다 해결돼요. 연대보증. 그래서 옆에다가 연대보증 써놓으세요. 연대보증. 연대보증. 자, 문제는 이 사례가 아니고 뒷사례죠. 이제 뒤에 판례 2번.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머리 아파지고 골치 아파지죠. 판례 2번. 판례 2번 옆에다가는 연대채무라고 써요. 연대채무. 판례 2번 옆에다가 나중에 인식하기 쉽게 연대채무. 연대채무 법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채권자는 주채무자 누구에나 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고 내부 관계는 뭐예요? 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부담으로 따라서 상호 구상할 수 있죠.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연대보증, 연대채무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주 복잡해진 거죠. 자, 이 사례만 한번 더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독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판례를 잘 기억할 필요도 있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도로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 대한 대행공사 사건이에요. 도로에 대한 대행공사 사건. 자, 역시 자, 지금 교통부 자, 똑같이 쓸 거예요. 교통부 장관이 뭐 A시라고 할까요? 광주광역시인데 A시장에게 A시에 대한 국도의 관리 사무를 일단 위임을 했죠. 위임은 했어요. 위임했는데 위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가기관이 대행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대행공사. 그래서 위임은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와가지고 관리청에 나와가지고 대행공사를 하는 거예요. 대행공사.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위에다 쓸까? 위쪽에다가 대행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다 한 다음에 지금 마무리해서 이관하기 전이에요. 이관 전의 문제.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국가를 써놓읍시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A씨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국가는 사무의 그죠? 귀속 주체죠. 주체 관리 주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씨가 국도관리사무를 지금 A시장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A씨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 부담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행공사를 했을 때는 대행공사를 하는 쪽에서 비용을 또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 걸로 추가합시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도 비용 부담 주체가 되도록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특별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 규정이 있죠.
규정이 존재하고, 우리 판례는 여기다가 더 나가서 이런 A시도 여기 얘도 관리 주체가 된다, 관리자다 가 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왜 이렇게 보는지는 뭐 저한테 설명 묻지 마시고, 저 아무도 설명 못하니까. 판례는 이때는 A씨도 관리 주체다. 그래서 결국 국가하고 A씨가 법적 지위가 동일해진 거죠. 다 관리 주체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 책임은 같이 나눠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 판례 이번에 대행공사 사건이죠. 원래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일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에다가 공표쳐야죠. 국가가 대행했을 때, 대행해서 광역시에게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첫 번째, 광역시는 그 도로의 점유자, 자, 첫 번째, 자, 체크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 국가배상법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우리가 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유자를? 민법 758조는 사용자 점유자를 구분해가지고 책임 기속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죠? 면책사유도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뭐 취급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유자를 여기다가 써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첫째, 점유자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럼 더 나가서,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 광역시가 뭐라고 돼서 지금? 관리자래요, 관리자. 광역시는 관리자. 자, 광역시가 관리 주체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죠. 왜 광역시가 왜 관리자냐? 그 얘기는 결국 광역시에게 이 사무 자체가 완전히 넘어온 거냐? 광역시 사무가 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로의 관리, 국도의 관리 사무는 국가 사무예요. 국가 사무인데 위임된 것 뿐인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광역시가 관리 주체가 되냐는 얘기죠. 비판받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학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비판하는 부분. 그러면서 자, 뒤로 가면 도로법 56조 등에 따라서 비용부담자 책임이 있고, 비용부담자다. 그 다음에 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즉 사무귀속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포장공사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어쨌든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비용부담자 책임을 중첩적으로 진다. 둘이 법적 지위가 같다. 라는 얘기죠. 연대채무를 생각합니다. 연대채무. 그래서 피해자는 채무자 아무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결국 둘 사이의 분담의 문제는 내부적인 비례를 판단하자. 그래서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의 문제는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특히 뭐 과실 비율 또는 도로 인계 인수 경위 등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하니 판단하다. 이게 이제 소위 분담서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판례죠. 기여도서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판례. 그래서 이런 판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주된 입장은 일단 사무기소 주체설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분담서를 취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사건 사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올라오시면 299페이지. 다음번에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무기소 주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여도서의 입장을 취한 판례도 하나 있긴 한데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는 기본적으로 사무기속 주체를 취해서 보고 있어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오른쪽 가서는 301페이지. 301페이지 했었죠? 302 했고 쭉 넘어가서 306 해야 되죠. 306을 안 했었죠. 30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간단하지만 좀 봐둡시다. 국가배상의 청구 절차 해서 일단 이번에 배상심의위원회 청구는 임의적 절차로 바뀌어졌죠. 기억하세요. 임의적 절차다.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냥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제 우리 판례에 따라서 민사소송사를 취한다 했을 때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겠고, 그러나 처분이 원인돼서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이런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해서 행정부원에 같이 제기할 수도 있죠. 형사법 10조에 따라서. 그래서 관할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민사법원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보십시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